네, 그러면 새로운 내용 시작할게요. 이제 HTML을 지나가고요. CSS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HTML이 있고 CSS라는 과목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요. HTML이 있고 CSS가 있어요. 묘하게 겹쳐요. 사실 묘하지도 않아요. 대놓고 겹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별도의 과목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합쳐서 한 과목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HTML이 뼈대를 구성한다면 CSS는 거기에 옷을 입혀요. 디자인을 구성하는 언어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CSS라고 하는 거를 서술하는 방법. 이게 캐스케이딩 스타일시트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뭐 플레이까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HTML 안에서 CSS를 명시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HTML 문서에 의존을 하는 방법이에요. HTML 문서 어느 곳에 위치해도 상관은 없지만 관례상 헤드 태그 영역 안에 스타일이란 태그를 지정을 합니다. 사실 이 스타일 태그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근데 아무데나 막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 좀 수정해야 될 때 좀 헷갈리니까 통상적으로 헤드 안에 몰아넣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안에 타입 속성으로 텍스트 기반으로 된 CSS다라고 이제 마인 타입을 명시해 주기도 하는데 이거 굳이 안 줘도 기본적으로 이걸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CSS 구문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지정을 하는 게 이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 안에 집어 넣으면은 요 영역은 하나의 HTML 파일에 종속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HTML 페이지가 웹페이지 하나랑 대응되거든요. 그러면은 HTML 파일을 하나만 작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메인 페이지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회사 소개 페이지라던가 연역이라던가 이렇게 등등등 페이지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상단의 메뉴 영역, 통칭 헤더라고 부르죠. 하단의 푸터 영역은 다 똑같아요. 이런 게 한 50페이지 정도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A.html, B.html, C.htm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가 50개가 있는데 전부 다 각각의 HTML 안에 이 헤더와 푸터에 대한 디자인 코드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갑자기 눈치 없는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야 여기 이거 버튼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좀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50번 고쳐야 돼요. CSS가 관여하는 게 대표적인 게 크기하고 배치, 그 다음에 색상이에요. 로고가 좀 너무 큰 것 같아. 좀 줄여. 라고 하면은 로고는 헤더에 있잖아요. 그럼 50개 파일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HTML 작업의 숙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디자인은요, HTML 안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요 내용만 별도의 파일에다가 작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일 .cs 확장자는 CSS입니다. 이런 파일에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a.html과 b.html과 뭐 등등등의 HTML 파일들이 이 외부로 빠진 파일을
끌어다가 쓰도록 설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스타일 태그 안에 명시하는 CSS 구문을 별도의 파일에다가 작성을 하고요. HTML 파일에서 그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링크라는 태그입니다. rel, 참조는 스타일 시트고요. 여기 타입 속성 들어가는데 빼도 돼요. href 속성으로 CSS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디자인을 수정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 하나만 고치면 이 파일을 참조하고 있는 모든 HTML 파일 50개는 한꺼번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렇게 작성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겠죠. 고칠 일 은근히 많아요. 네이버만 해도 무슨 때만 되면 여기 로고 바뀌잖아요.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한글날, 기타 등등 무슨 때만 되면 여기에 어떤 이벤트성의 로고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죠. 여기만 바뀌나요? 메일에서도 바뀌고, 카페에서도 바뀌고, 다 여기 로고 다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그 파일을 다 열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수정하면 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실무에서는 그냥 이 방법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했었던 내용이 다음 파일에 또 쓰이는 일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제들은 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끔 가다가 이제 좀 뭔가 그럴싸한 예제를 이제 소개해 드릴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이제 그럴싸한 예제가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요 방식으로 CSS 파일을 별도로 이렇게 뽑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예제는 A 방식, 약간 실제 응용 예제일 때는 B 방식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요. HTML 태그에 모든 HTML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CSS 구문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HTML 태그마다 일일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면 소스량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코드가 관리가 안 됩니다. 되게 지저분해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가 거의 사용 안 함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완전 사용 안 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일단 실무에서는 금기로 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완성해놓고 잠깐 조금 못 칠 때 급할 때 그냥 쓰긴 합니다. 뒷감당은 난 모르겠고 그냥 당장 고치는 게 급하다. 그러면 이 방식을 쓰기는 해요. 자, CSS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요 안에 들어가는 구문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셀렉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통칭 선택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게 디자인이 적용될 대상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그를 가리키는 거죠. HTML 태그를. 그 태그에다가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속성들을 쭉 나열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칼라 땡땡 샵 F00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가리키는 태그는 글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와요.
오늘은 이 선택자에 집중을 할 겁니다. 자, 멀쩡한 H1 태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글자 색깔 빨간색으로 줬다고 쳐요. 그러면 그냥 시커멓게 나오던 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끝이에요. 그래서 CSS는 이 속성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내용이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게 점점 누적이 되면은 갑자기 얘네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생뚱맞는 효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CSS를 공부하시는 동안은요, 우리가 쭉 요만큼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선택자 보고 다음 주에 아마 한 요 정도까지 보겠죠. 그 다음 주에 한 요 정도 볼 거고요. 이게 요 정도까지 진행되는 동안은 별다른 임팩트가 없어요. 각각의 속성들을 하나씩 보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한 이쯤부터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HTML은 난이도가 거의 평탄하죠. CSS랑 자바스크립트는요,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한 요쯤 되면은 이제 갑자기 헉 하면서 뭐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동안은 뭔가 좀 루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뭔가 좀 내용이 밋밋할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어려워져요. 얘네들이 쌓이면. 그래서 요 구간을 잘 견디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선택자로 돌아가서요. CSS가 적용될 대상을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선택자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태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자에다가 HTML 태그 이름을 명시하면은 현재 웹페이지 안에 이 태그가 전부 다 이 속성을 부여받아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할 방식이 될 거예요. 앞에 점을 포함한 단어를 사용해서 셀렉터를 정의합니다. 점 하나 찍으시고요. 선택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 정하시면 돼요. hello라고 정해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속성을 기입을 해요. 그 다음에 HTML 태그 아무거나 붙잡고요. 태그가 뭐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기입하시면서 점을 제외한 단어를 사용해서 연결해요. hello. 이렇게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 태그한테 다 부여가 돼요. 태그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요. div한테 줘도 되고 h1한테 클래스 hello라고 줘도 되고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식이에요. .hello라고 해서 뭔가 속성을 부여하고 아무 태그나 붙잡고 클래스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이때 점 빠집니다. 자, 그 다음 id입니다. 방식이 비슷한데요. 샵을 포함한 단어를 붙여서 단어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아무 태그나 붙잡고 id 속성으로 연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id 속성은 HTML 문서에서 주목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고유한 특성을 만들 때 사용을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id는 쓰지 마세요. 예제에서는 그래도 이것저것 골고루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업무할 때는 id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분명히 클래스는 재사용 요소고요. id는 고유 요소거든요. 근데 클래스 만들어 놓고 내가 딱 한 번만 쓰면 이것도 고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유하다라는 특성은 내가 얼마든지 내 실력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럼 아이디를 왜 쓰지 말라 그러냐? 뒤에서 공부할 자바스크립트하고 충돌나는 여지가 좀 있어요. 충돌날 여지가 좀 있어요. 아이디 잘못 쓰면.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디 속성은 얘는 자바스크립트용이라고 그냥 빼버리시고 CSS는 클래스만으로도 충분히 작성 가능하니까 필드에서 작업하실 때는 그냥 클래스만 갖다 하시는 게 여러모로 속 편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래스 아이디 태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대략 60여 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저도 그냥 대략 한 10개 남짓 기억하고요. 맨날 쓰는 것만 쓰지 골고루 다 쓰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 개의 선택자를 콤마로 구별하는 거예요. 태그건, 클래스건, 아이디건 콤마로 구별하시면 돼요. 네. 콤마는 AND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속성을 부여하면은 얘네들이 다 똑같은 속성을 부여받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CSS는요, 웹 브라우저가 열리면은 그냥 자동으로 짠 하고 바로 적용이 돼요. 근데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적용되는 선택자예요. 뭐뭐 할 때. 근데 대부분 이제 링크에 대해서 이제 적용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 A 태그라는 거 사용을 했었어요. 이 A 태그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A 태그를 보면요. 내가 방문했던 적이 없는 링크는 파란색 밑줄로 나옵니다. 이게 링크의 기본이에요. 근데 방문했던 적이 있는 페이지다. 그러면 걔는 그 다음부터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우스로 누르고 있는 동안은 빨강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모든 링크의 기본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사용하시면서 진짜 이렇게 나오는 페이지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요 색깔들을 다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요. 왜냐면 좀 촌스럽잖아요. 그때 얘를 써요. 대부분 A 태그에 많이 걸어요. A 태그에 대해서 가상 클래스는 콜론을 찍고 얘네들을 써요. A 링크라고 걸면은 이거는 링크의 기본 상태예요. 여기서 칼라 샵 빵빵빵 검은색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링크의 기본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A 땡땡 비지티드 여기도 똑같이 검은색으로 지정하면은 방문했던 링크가 보라색이 아니라 또 까만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호버 이거 두 개는 무조건 A 태그에만 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호버 마우스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액티브 마우스가 눌러져 있는 동안입니다.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호버 속성을 사용하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가 스르륵하고 확대되는 것 같은 효과. 그런 거를 줄 때 얘를 써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A 태그에 대해서 걸고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셀렉터 조합하기. 슬슬 조합이 나와요. 자, 점 헬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div 태그의 클래스는 헬로 p 태그의 클래스는 헬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거는 얘한테도 적용되고 얘한테도 적용되죠. 여러 번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택자도 똑같은 거 여러 번 명시하셔도 돼요. 또 헬로. 그리고 뭔가 속성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도 얘한테 적용되고 밑에 있는 내용도 얘한테 적용돼요. 여러 번 누적해서 쓰셔도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되면 디자인적인 특성이 똑같아져요. 이 중에서 얘만 묘하게 조금의 차이를 주고 싶어요. 그럼 그럴 때 이 헬로에다가 앞에 태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태그에 상관없이 헬로라는 클래스를 갖는 모든 요소예요. 아래 거는 헬로라는 클래스를 갖는 p태그예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명시할 때 헬로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태그. 자, 응용해서 밑에 거 헬로라는 클래스를 갖는 div 태그. 헬로라는 아이디를 갖는 div 태그겠죠. 자, 여기까지 코드 볼게요. 자, HTML 태그를 제가 무작위로 작성한 겁니다.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H1 태그, P 태그, H2 태그, H2 태그, H2 태그, 또 P 태그, P 태그. 각각 클래스와 아이디를 적절히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안에 스타일을 명시한 거죠. 자, 첫 번째, 모든 H2 태그한테 색깔. 그래도 뭐라도 효과가 적용돼야 적용됐구나라는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간단한 글자 색깔 관련 속성만 먼저 좀 다뤄볼게요. 자, 그럼 모든 H2 태그가 전부 파란색이 됩니다. 한꺼번에 코딩하지 마시고 블록 하나 작성하고 어디가 변하는지 꼭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myClass 한테 글자 색깔 빨강색을 줘요. 자, 그러면 H2 태그, P 태그, 그 밑에 P 태그. 그러니까 얘하고 얘예요. 요거 세 개가 myClass예요. 근데 이미 여기는 파란색으로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쵸? 파란색 페인트를 칠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더 칠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색일까요? 그럼 빨간색입니다. 페인트를 위에 더 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샵 myid한테 글자 색깔 초록색입니다. myid는 초록색이에요. 그러면은 id 셀렉터라고 되어 있는 여기네요. 여기가 초록색으로 빠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my 클래스를 갖는 h2 태그한테 글자 색깔 조금 진한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죠. 여기만 바뀌죠. 자, 만약에 h2가 빠지면 모든 my 클래스가 다 이 색깔을 적용받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다 적용되죠? 근데 h2를 붙이면은 h2 태그가만 적용되니까 밑에 빨간색으로 나오죠. 적용 대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못 타놨다. 그럼 이제 얘는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myD라는 애를 못 찾으니까, 여기서 못 찾으니까 얘는 적용할 대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나오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시려고 하면은 중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야 될 때 처음부터 틀린 그림 찾기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요 단위마다 중간의 결과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스타일 시트는
예제가 좀 짧게 끊어져 있어요. 요 선택자 부분은요. 자, H1, H2 P 태그, div 안에 스판 안에 클래스 my 클래스입니다. H1 and H2 and .my 클래스 여기네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샵 my id id 값이 my id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만큼이 my id네요. 얘네들한테 전부 한꺼번에 주황색. 콤마는 an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TML 코드에서 줄바꿈이나 띄어쓰기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단지 내가 보기 이쁘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엔터키 이만큼 치고 뭐 해도 코드상에 아무 문제 없어요. 변하는 거 없습니다. 자, 복수 지정 선택자였고요. 이번엔 가상 클래스. 자, 링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페이지는 지금 없는 사이트입니다. 예전에 제 홈페이지였는데요. 지금은 접었어요. 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파란색 밑줄이에요. 마우스 누르면 빨간색이고 클릭하면은 페이지 못 찾는다고 나오겠죠? 갔던 거를 실패했으니까 여기 주소를 뭐 네이버로 바꿔보면 뭐 나오겠죠. 일단은 요 주소 넣을게요. 자, 링크의 기본 상태와 콤마, 엔드, 방문했던 링크는 글자색 검은색. 얘가 이제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마우스, 호버는 마우스 올렸을 때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 글자 색깔 파란색. 마우스 올리면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액티브,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초록색. 마우스 누를게요. 초록색. 그래서 보통 링크한테 이 정도는 다 박아주고 시작을 해요. 아직 밑줄 빼는 거는 코드를 소개 안 해드렸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밑줄도 없어집니다. 네,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에 대한 호버와 그 다음에 마우스로 누르고 있는 동안에 대한 액티브는 꼭 링크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단순한 목록 정의 태그입니다. 링크 이렇게 박아놓은 거고요. 자, 요번에는 속성 조금 다른 거 쓸게요. 백그라운드, 배경이에요. 배경 색깔 잡습니다. li 태그가 3개인데 이 3개의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잡은 거예요. li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호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마우스 올라가면 배경이 노랑으로 바뀌고요. 네, 색깔 유치한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액티브,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 그린. 이런 식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번외편이에요. 요거 그냥 재미삼아서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나하나 속성을 보면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속성들을 모아놓고 나면은 좀 달라져요. 자, 요거예요. div 태그에 바디는 패딩, 마진, 여백을 일단 0으로 없앤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짝 이렇게 모든 바디 태그는 자체적으로 여백을 좀 갖고 있어요. 일단 실제 페이지 만들 때는 저 여백을 다 0으로 꺼버려요. 바짝 붙게끔. 그 다음에 div 태그의 넓이를 100% 가로를 가득 채웁니다. 높이 100픽셀, 100 정도 잡습니다.
근데 div는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사이즈를 갖추긴 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배경 색깔을 좀 줘볼게요. 자, 이게 지금 div 태그의 영역이에요. 높이를 안 주면 높이 없는 거죠. 높이 주면 높이 잡히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요.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요 위쪽에 대한 여백이에요. 바깥 여백이라고 불러요. 보통 마진 탑 80이라고 하면은 요 위쪽에 여백이 80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지금 80으로 줬기 때문에 이게 이로 밀렸잖아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헤이트가 100이죠. 80만큼 뺐죠. 그럼 20만 남겠죠. 자, 그래 놓고 요 div에 마우스 올렸을 때 마이너스 80이었던 걸 0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또 나중에 트랜지션이라는 효과를 배워요. 스르륵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3초가 되게 긴 시간이에요. 보통은 0.3 요 정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에서는 3초, 5초 별거 아니죠. 컴퓨터에서 5초는 되게 오래된 시간이에요. 5초. 1, 2, 3, 4, 5. 속 터집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마우스 던집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 시간에 대해서 기술할 일이 있으면 거의 다 0점대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럴싸한 효과를 보려면은 벌써 속성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믹스가 되잖아요. 이거를 다 이런 속성들을 하나하나 본 다음에 얘네를 조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어느 정도 누적되지 않고서는 뭔가 좀 재밌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요번 주까지는 개강 목표라서 조금 긴장하고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는 좀 내심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셔야 좀 그럴싸한 효과가 나와요. 저도 개인적으로 CSS 공부할 때 되게 지루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내가 뭔가 실수하면 에러가 나서 프로그램이 나 안 해 하고 그냥 에러가 나요. 근데 CSS랑 HTML은 디자인에 관여된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에러가 안 나요. 그냥 안 이쁘고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더라고요. 자, 지금 이 파일은 그냥 나중에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번외편으로 지금 소개해드린 거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코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당 5분씩 할애할게요. 그래서 5시까지 하시고 5시 10분에 뵙는 걸로 하죠. 5분 조금 더 썼습니다.